자, 1월 어느 날에 걸려온 방송국의 전화는 장난으로 보기에는 조금 너무 진지했습니다. 종편이 아니라 그 지상파의 토요일 황금시간 저녁 8시부터 9시 사이에 편성된 채널에서 패널로 참석을 한다는 거는 온라인 영업을 하는 저 같은 설계사 입장에서는 상당히 광고의 효과를 기대할 만은 했으니까요. 허나 방송 출연의 기회를 내려놓은 이유가 있는데요. 제가 좀 세 가지로 생각을 좀 정리해봤어요. 첫 번째는 제목에서 유추할 수 있는 이 영상 콘텐츠의 방향성, 그리고 두 번째는 인터뷰에 대한 질의 내용, 그리고 세 번째가 전편 파일럿 방송을 본 후의 느낌이죠. 첫 번째, 제목이 호구들의 비밀과외예요. 보험 소비자를 호구로 빗대어서 보기에는 저는 솔직히 많이 좀 불편했습니다. 그리고 개인적으로 생각하기에는 호객 행위를 하는 설계사는 정말 극소수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. 거의 대부분의 설계사분들이 본인이 할 수 있는 행위 중에서 가장 합리적인 방법, 상품, 화법, 액션과 클로징 기법 이런 것들을 사용해서 상품을 추천을 하고 판매를 할 겁니다. 이 많고 많은 이 정보의 홍수, 정보의 바다라는 이 시장에서 죽도록 노력을 하고 진정성 있게 활동을 해도 고객의 선택을 받을까 말까 한 이런 상황에 어떻게 호갱 행위로 호구 잡을 생각을 할 수 있을까요? 일회성으로 사기친다고 되는 사업이 아니에요. 보험 쪽은. 보험회사의 수익 구조는 고객이 득이 돼야 설계사도 먹고 사는 구조거든요. 20년 납으로 가입을 한다면 240회차를 납입을 하는 거예요. 감원이설로 1회 보험료를 납입하게는 할 수 있을지언정 계속해서 유지는 어려운 거죠. 물론 증권 분석을 하다 보면 너무 좀 터무니없는 상황을 겪기도 합니다. 이런 상황이 매번 반복적으로 일어나는 것도 아니고 간헐적으로 일어난다는 게 내가 생각하기에는 극히 정상적인 설계사분들이 정말 극소수의 비정상적인 설계사들보다 월등히 많음을 알 수 있죠. 두 번째는 사전 전화 인터뷰에서 작가의 질문을 받게 됐습니다. 우리 모두 호구되지 않도록 좋은 정보로 미연에 방지하고 조심하자는 취지의 방송이 기획될 거는 뻔한 사실이었어요. 허나 그 시청률로 승부를 봐야만 하는 공중파 방송의 지극히 단순한 논리에 좀 편승을 해서 시청률을 올려야 한다는 사명감 하나를 이루기 위한 전투 모드로 돌입함을 예고하는 듯한 느낌을 제가 받았거든요. 방송국 입장에서는 당연한 논리죠. 그럼 우리 입장에서 생각을 해보자는 거죠. 시청률 높이는 데 관심이 있습니까? 물론 시청률이 높아지면 광고 효과도 좀 있고 좋겠지만 과거에 이 모래시계가 퇴근시계라고 불릴 만큼 범국민적으로 시청률을 어마어마하게 기록하는 것도 아니고 1, 2%대, 2, 3%대의 시청률 전쟁이라면 저희들 입장에서는 냉정하지만 그래도 참석하는 패널 입장에서 큰 관심사는 아닐 겁니다. 오히려 저희들은 어떤 생각을 하겠어요? 지상파 방송에 참여한다는 어떤 좀 설레임, 그로 인한 광고의 효과, 또 인생의 좋은 경험 정도로 무겁지 않게 생각하는 게 더 편할 텐데 여기서 마찰이 생기게 됐던 거예요. 좀 더 자극적으로, 좀 더 외치는 작가와 그리고 조금 더 내 홍보를, 좀 더 보험산업의 어떤 아름다운 모습을, 조금 더 보험산업의 필요성을, 좀 더 설계사라는 직업에 대한 인식 전환을 외치는 제 모습과는 상반된 모습이 느껴졌습니다. 세 번째는 전편 파일럿 영상을 본 후에 제가 퇴근길에 파일럿 영상을 보면서 너무나도 놀랐습니다. 중고차 편이었거든요. 각 파트별로 전문가라는 분들이 나와갖고 업계를 너무 씹어대더라는 거죠. 그분들이 하는 내용을 보면 중고차 판매사원, 그리고 레카차 운전자, 그리고 공업사 관계자분들 모두 다 사기꾼이에요. 그런데 제 눈에는 그렇게 보이지 않더라는 거예요. 어떻게 하면은 자극적으로 영상을 담아내기 위해서 선하게 구도를 이루고 호구들아 니네 잘 봐라, 이 방송에서 니들이 그간 당한 거 다 알려줄게 라고 말씀해 주세요 라고 이야기하는 방송 관계자의 모습이 오버랩되는 건 뭘까요? 결국 제가 출연을 했어도 보험업계 쓴맛만 보여드리고 말아야 하는 게 방송의 어떤 냉혹한 현실이라면 아무리 광고가 된다 하더라도 하기 싫어지더라고요. 저는 그래서 출연 제의를 거절했습니다.